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회 문제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2회 문제가 페이지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자, 우리 52페이지에 4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41번 보시면 임피던스 전압을 물어보고 있죠. 6600에 210V, 그 다음 10kV의 단상 변압기에 퍼센트 저항 강화를 1.2%. 그러니까 퍼센트 저항이라는 것은 이제 P값이 되겠죠. P값. 문자로 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강화는 0.9%를 주고 있죠. 0.9%. 그때 임피던스 전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V1S라고 쓸 수 있겠죠. 문자로. 자, 그럼 우리 임피던스 강화율 공식을 쓰게 되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V1N분의 I1N 곱하기 Z1 곱하기 100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V1N분의 V1S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루트의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IS분의 IN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IS는 단락 전류, IN은 전격 전류를 의미하고요. P는 저항 강화율, Q는 리액턴스 강화율, 그 다음에 이제 V1S가 이제 임피던스 전압이 되겠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퍼센트 Z 값을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있는 루트에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으로 퍼센트 Z 값을 임피던스 강화율을 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을 하면 V1S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것은 100분의 퍼센트 Z 곱하기 V1N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이제 V1S는 그 1차의 전격 전류를 쓸 때 변압기 내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100분의 퍼센트 Z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에 좀 전에 얘기해 드렸던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루트에 P 값이 아까 1.2였죠? 제곱 플러스 Q 값 0.9의 제곱. 요걸 하면 1.5% 나올 거예요. 1.5%. 그죠? 예. 그래서 1.5를 여기다 넣으시고 1차의 전격 전압은 아까 6600에 210이니까 왼쪽에 있는 전압이 1차 측이니까요. 6600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임피던스 전압이 99V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2번을 보도록 할 건데, 42번 문제에서는 변압기 1차 측 공급 전압이 일정할 때 1차 코일의 권수를 4배로 했대요. 4배. 그때 뭘 물어보고 있냐면 누설 리액턴스 하고요. 누설 리액턴스 우리 L값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L값. 그 다음에 여자 전류는 이제 I0.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최대 자속을 물어보고 있죠. 최대 자속.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각각에 대한 관계식을 따져가지고 이 권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이제 누설 리액턴스, 이 인덕턴스가 되는데 L값은 N하고 제곱의 비례 관계 있어요. 그래서 N하고 제곱이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 권선의 분할 조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우리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가 된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 N제곱이니까 N이 4배가 됐잖아요. 그럼 4배의 제곱이니까 L값은 실제 누설 리액턴스는 16배가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0의 값은 오메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리액턴스분만 우리가 따지면 되니까 L값을 따져가지고 L과 N의 관계를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XL분의 V1 이렇게 따질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이제 무부하 전류는 1차 측, 2차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니까 1차 측의 전압만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XL이라는 것은 오메가 L1 분의 V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L 나머지는 제껴놓고 L분의 1이니까 L값만 따지면 되니까 I0와 L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좀 전에 L은 N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L은 N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n이 4배가 됐으니까 4의 제곱분의 1이 되면서 여자 전류는 16분의 1배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은 16배, I0,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는 16분의 1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속하고 권수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기전력 공식이 있죠. 변압기 기전력 공식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4.44 FM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권수와 자속은 무슨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네요. 그러면 역시나 권수가 4배니까 4분의 1배가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최대 자속은 4분의 1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누설 렉턴스는 16배, 그 다음에 여자 전류는 16분의 1배, 그 다음에 최대 자속은 4분의 1배. 예,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번으로 들어갑니다. 43번 문제는 두 대의 같은 전격의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고요. 출력이 10kW래요. 10kW를 줬고 전압이 100V, 회전수는 1500rpm입니다. 이 두 대를 두 대가 기준이네요. 두 대. 지금 주어진 게 이제 두 대입니다. 발전기가. 카프법에 의해서 반환 부하 시험을 하니 전원에서 흐르는 전류가 20A랍니다. 이 결과에서 발전기의 효율을 물어봤고요. 각 기기의 계좌 저항선이 각각 200W라고 합니다. 일단은 발전기가 두 대가 있는데 우리는 그 발전기의 효율을 구하려고 할 때 한 대의 효율을 갖다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발전기 효율 공식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너레이터니까 2타지 이렇게 쓰면 되겠고, 공식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제 발전기하고 변압기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전동기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발전기 효율 공식을 썼으니까 출력은 주어졌죠. 킬로와트, 10kW니까 출력에 10을 갖다가 넣어주시고 각각 손실만 잡아주면 되는데, 손실은 참고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철송 기계손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동손이 들어가니까 철송 기계손을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손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실에는 철송과 동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 조건의 가로 안에 각 기기에 계좌 저항손을 줬는데, 저항손이라는 게 이제 동손이니까요. 동손의 크기가 200W라는 거죠. 근데 각각 줬으니까 한 대가 200W, 즉 킬로와트로 환산하면 0.2kW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0.2kW. 그래서 동선은 잡아줬고요.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면 0.2kW가 된다는 겁니다. 200W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요. 그럼 이제 철손하고 기계손만 잡으면 되는데, 거기 보면 전압이 100V, 그 다음에 그 반환부하 시험, 온도 시험 중에 일종인데, 온도 시험에 이제 직류기에 반환부하법의 종류가 카프, 홉킨스, 브론델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프법에 의해서 온도 실험을 했더니 전원에 흐르는 전류가 22A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발전기 두 대의 손실은, 발전기의 두 대의 손실, 이렇게 써볼게요. 두 대의 손실값을 먼저 구해보면 나중에 이제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두 대니까. 한 대분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VI라고 써주면 돼요. 손실을 P라고 잡으면. 그래서 철소는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전압이 100V 공급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그때 부하를 걸고 20A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전하고 있을 때 전원 측에서 흐르는 전류가. 그럼 22A를 곱하면 기본적으로 고정돼서 발생되는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철손이 되겠네요. 기계손. 자, 여기에 그럼 곱하기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10의 3승을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면 얼마 나오냐면 2.2kW가 나올 거고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대의 손실이 2.2니까 한 대분의 손실을 잡는다 그러면 2로 나눠가지고 한 대값 1.1kW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손이 1.1이 되는 거니까 전체 손실은 1.1 플러스 0.2, 1.3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를 계산기에 누르면 효율값이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냐면은 88.5
몇% 해가지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3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1회보다는 2회 문제, 계산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번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44번 문제는 발전제동 시 사용하는 저항의 주된 용도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제동법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 역전제동. 그 중에 이제 역상, 역전제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상등 두상의 접속을 바꿔서 제동을 걸어주는 방법을 역상, 역전, 일명 플러깅 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발전제동이라는 것은 이제 전동기를 전원 측에서 분리하게 되면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회전하려고 할 때 그때 힘을 이용해서 제동을 걸어주는 건데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발전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로 저항에서 발생되는 열을 소비시켜서 제동한다. 그래서 그때 저항의 주된 용도는 뭐냐면 그 발생된 전력을 저항해서 열로 소비시켜 제동하는데 그 저항의 용도가 전력의 소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생제동은 이제 그 전동기를 발전기로 작동시키는 건 똑같고요. 전원을 분리한 상태에서 전동기의 단자 전압보다 역기 전력을 크게 해서 제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회생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서 어쩌고저쩌고 주고 반환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회생제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동법이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고 시험장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45번 문제는 일단 보시면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나와 있는데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운전율이 가장 좋은 방법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직류기의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 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직류기의 속도 제어법은 종류가 3가지가 있고요. 아닌 것을 물어본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고 그랬냐면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인데 2차 여자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도전동기 중에서도 삼상유도전동기에 보면 동형과 권선형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제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직류기의 속도 제어로 첫 번째 누가 있냐면 계좌 제어법이 들어가고요. 이 계좌 제어법을 우리 다른 말로 정출력 제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다 앞에서 정리를 한 번씩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압 제어가 들어가죠. 지금 답이 전압 제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 제어법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광범위 그 다음에 운전율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전압 제어는 방식이 2가지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워드, 레오너드 방식. 얘는 이제 정밀한 속도 제어에 요구되는 방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일근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근화 방식은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하 변동이 심한 곳. 심한 장소. 그래서 부하 변동이 얼마나 심하길래 일그러지겠느냐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고 그때 이제 설치해 주는 게 누구냐 그러면 우리 플라이휠이 있다고 그랬죠.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그래서 2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플라이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점을 물어본다 그러면 플라이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세 번째가 누가 들어가냐면 저항 제어법이 들어가겠죠. 저항 제어법. 그래서 이 3가지가 대표적으로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번의 답은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운전이 좋은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2번에 전압 제어 방식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46번 문제인데 46번은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서 1차하지 않아도 되는 걸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파트가 또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된 파트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일단 조건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량, 두 번째 출력, 세 번째가 누구예요? 회전수가 되겠죠.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섯 가지 종류는 우리 키위 주고파 이렇게 암기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두 번째는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상회전 방향이 일치할 것.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키위 앞글자 따서 키위 주고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던 건데 뭐 사자성어로 키위 주파 이렇게 암기가 해도 되고요. 일단 답을 찾게 되면 몇 번이냐면 극성이 되겠죠. 3번. 극성은 직류기나 아니면 변압계 병렬운전 조건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류기에서는 이제 극성이 일치된다. 직류기는 플러스 극성이 존재할 것이니까 변압계에서는 이제 감극성과 가극성이 있죠. 코일을 감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동기기에서는 교류기 때문에 극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크기가 같지 않으면 이제 발생되는 게 누구냐 그러면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된다고 했던 거죠. 무효횡류. 위상이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해요? 유효전류, 유효순환 전류, 유효횡류, 동기화 전류라고도 합니다. 발생이 되겠고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이제 축이 흔들린 난조가 발생이 되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누구냐? 제동건선이 있다고 했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난조 발생을 방지하는 게 누구냐? 제동건선을 설치해주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까지 이제 정리를 해드렸던 건데, 뭐 기동 토크 발생, 난조 발생 방지, 그 다음에 불평형 부하 시의 전압전류 파형 개선, 그 다음에 송전선 단락 시의 이상전압 방지, 요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46번 예, 병렬운전 조건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7번 문제는 단락전류를 물어보고 있는데 100kV 6200V 60Hz이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3%래요. 삼상변압기라고 줬고요. 저압측에 삼상단락이 생겼을 경우에 단락전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락전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IS는 퍼센트 제분의 100에다가 전격 전류 IN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저압측이라고 했으니까 몇 차야? 2차 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도 2차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임피던스는 몇 프로 줬냐면 3% 줬나요? 3분의 100 잡아주시고요. 삼상이니까 전격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루트 3 V분의 P로 들어갑니다. 단상은 V분의 P, 삼상은 루트 3 V분의 P. 이때 조건은 전압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2차에서 단락, 2차에서 전격이니까 전압도 2차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V가 되겠습니다. 6000에 200이니까. 용량은 얼마예요? 100kVA. 기본 단위로 잡아야 되니까 10의 3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계산하면 약 9623A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인데 48번 문제는 단절권 계수를 물어보고 있죠. 예, 코일 피치와 극 피치의 비를 베타라고 하면 단절권 계수를 물어봤는데 단절권 계수 공식은 앞에서도 그것도 정리를 했던 건데 우리 동남아의 사이판을 기억하고요. 사이판을 갈 때는 베타를 탑니다.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는 여기에서 우리 각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180 넣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이 있었고 답은 무조건 얼마라고 했어요? 0.9 얼마 0.9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베타의 값은 뭐분의 뭐였냐면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라고 했던 거죠. 거기는 피치라고 나와 있는데 간격을 갖다 우리 피치라고 하는 거니까 극 피치, 코일 피치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고조파 차수가 주어진다 그러면 n을 갖다 곱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문제 형태에서는 이 고조파 차수를 무시하니까 그냥 사이판의 베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네요. 2번. 2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예.
3번 사이판이니까요. 예, 다 풀어놓고 2번 찍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볼 건데 밑에다 한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번은 회전계좌형으로 된 발전기인데 계좌가 회전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동기발전기.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동기발전기밖에 없습니다. 전기자가 회전자 있는 건 직류기였고요. 예, 동기기는 계좌가 회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도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회전계좌형, 우리 동기발전기가 대표적인 거니까 전기자가 고정자고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동기계에서 하나 또 알아두실 건 뭐냐면 우리 Y결선을 한다는 거죠. 중성점 다중접지에 Y결선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 자체가 이제 비싼 놈들이니까 보호하려고 접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상전압 방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번으로 가는데 50번 문제는 사실 작년 2회 때 이게 이제 그 문제 자체가 좀 잘못돼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됐던 것으로 좀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 8극에 6Hz를 줬잖아요. 6Hz가 아니라 60Hz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보기에 답이 있을 거고요. 6Hz로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60Hz로 계산을 해드릴게요. 문제 풀이를 60Hz로 정확하게 나왔다 가정하고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제 신용 문제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 숫자 0이 하나 빠진 겁니다. 6Hz가 아니라 60Hz인데 그래서 그렇게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8극이 6Hz가 아니라 60이니까 극수와 주파수가 주어지면 무조건 동기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유도기에서.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유도기에서 극수와 주파수가 보이면 무조건 동기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가 8극에 120의 주파수가 60이니까 계산을 하면 900rpm이 나옵니다. 자, 동기속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도전동기와 부하를 연결하고 864rpm으로 회전한대요. N값이 되겠죠? 전동기가 회전할 때의 속도, 회전자의 속도니까 N값 864r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NS가 N보다 빠르다고 했으니까 얘가 900일 때 얘는 864rpm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토크는 54.134kgm, 토크 발생 시 동기와트를 물어봤는데 동기와트가 나오면 무조건 토크의 공식은 얘예요. 0.975 NS분의 P2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단위는 이제 kgm가 되는 거죠. 단위 환산. 그래서 이 동기와트가 이제 P2 값인데 이 동기와트는 토크와 같다라고 되어 있었죠. 0.975는 상수고 NS는 900rpm으로서 한번 딱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동기와트는 토크와 같다. 단답형 문제가 있고요. 이때 동기와트의 P2 값을 구한다 그러면 0.975 이항을 해주면 되죠. 토크 T 곱하기 NS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번 더 뭐를 취해줘야 되냐면 킬로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함수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구하면 0.975 분의 토크가 좀 지저분한 숫자인데 54.134 주어졌고요. 동기속도는 900rpm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함수를 취하면 약 요게 50kW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사실은 2번이 정답인데 그때 이제 숫자를 얘를 6Hz 주면서 완전히 답이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볼 건데. 자, 51번은 화학공장에서 선로의 역률이 앞선 역률이랍니다. 앞선 역률 0.7. 그 다음에 선로의 동기조산기를 병렬로 결선했고요. 동기조산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률을 조정하는 기기라고 그랬죠.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거. 그래서 과여자로 하면, 그러니까 앞선 역률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또 과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C값으로 또 적용이 되는 거죠. C값으로. 그래서 역률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이미 앞선 역률인데 또 한 번 과여자를 했다는 얘기는 또 앞서기 진상분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C값으로. 그래서 더 역률이 더욱더 진상이 될 것이고 역률은 더욱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갑니다. 전기 설비 운전 중 개균 변류기의 고장 발생으로 변류기를 개방할 때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변류기라는 것은 이제 전류를 변성해 주는 건데,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객이나 개전기에 공급할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CT가. PT는 반대죠.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을 해서 객이 및 개전기에 전원 공급할 목적으로 쓰는 건데, CT가 개방돼 있을 때 문제되는 건 뭐냐면 전압입니다. 전류는 변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을 때 1차가 고압, 2차가 저압이면 개방된 상태에서는 전압이 뜨고 있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촉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1차의 고압이 2차에 유기되면서 2차 측의 절여를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부하가 다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변류기를, 이 CT를 2차 측을 단락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2차 측의 절연 보호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PT는 반대로 단락이 아니라 개방을 시켜줘야 되겠죠. 전류가 문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번의 답은 2차 측은 1번이고요.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문제는 유도 전동기에서 인가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전격값에서 수 %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때 현상으로 틀린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틀린 거. 자, 그럼 1번에 보면 철선을 물어보고 있는데, 철선의 대표적인 게 이제 히스테리시손이니까, 히스테리시손은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면 주파수 F분의 전압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주파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히스테리시손은 증가, 즉 철선 또한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철선에는 히스테리와 와류손이 있으니까요. 그럼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맞네요. 그래서 틀린 거니까 일단 제외.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은 효율이 나빠지는데, 우리 효율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효율은. 왜 그러냐면 철손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철손이 증가하면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동기속도가 감소한다. 동기속도 어떻게 됩니까? P분의 120F죠? 그럼 아까 우리 1회 때인가요? 문제에서 했는데 동기속도와 주파수는 비례관계가 성립되죠. 주파수가 감소하니까 동기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감소합니다. 맞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틀린 거.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우리 XL을 한번 보도록 될 것 같아요.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이제 오메가 L일 것이고 오메가 L은 2파이 F의 L이니까 주파수가 감소하면 인덕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다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파수가 감소하면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은 감소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53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번으로 가는데 54번 문제는 전격 전압이 200V, 전기자 전류가 100A일 때 회전수가 1000rpm이래요. 그때 분권 전동기가 있대요. 이 전동기의 무브화시의 속도는 몇 rpm입니까? 물어봤네요. 전기자 저항은 0.1옴,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E는 K-파이엔 공식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하시와 무부하시의 회전수를 각각 구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주어진 거는 부하를 걸었을 때 회전수가 1000이란 얘기고요. 무부하 상태의 회전수가 얼마가 되냐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참고적으로 부하를 걸은 상태가 1000이면 무부하 상태는 부하가 없는 상태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1000보다 큰 놈이 답인데 1번에 보면 1000보다 작은 답이 있어요. 981.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를 간단하게 더 정리를 할게요. 무부하시의 전압은 우리 2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기전력, 입력은 출력과 같아진다. 무부하시 상태 되면 그때 회전수의 관계식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 이 관계를 한번 써볼까요? 무부하시 전압은 전격 전압하고 같은 거니까 200대 회전수가 얼마냐? 무부하시 회전수니까 n-라고 쓸게요. n-입니다. 그럼 부하를 걸었을 때 회전수는 얼마예요? 부하를 걸었을 때는 기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공식은 분권 전동기 공식, 역기전력 V-IA의 RA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V는 얼마냐면 전압이 200V라는 얘기고요. 전격 전압 마이너스 IA 값은 전기자 전류 100A, 전기자 저항은 얼마냐면 0.15래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 얼마 나오냐면 185V 나오나요?
그렇죠. 15 마이너스 200에 15를 빼니까 185V가 나옵니다. 그때 회전수는 얼마라는 거예요? 1000rpm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부하를 걸었을 때. 그러면 부하를 걸었을 때 역기 전력 185V가 나왔고 그때의 부하를 걸은 상태에서의 회전수는 1000rpm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부하 시의 회전수는 얼마가 될 것이냐 물어본 거니까 배가 곱하기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n-는 얼마예요? 180 어본 a 200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081rpm 나와요. 1081rpm.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 잘 출제가 되니까 잘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발전기로 돌렸을 때 회전수가 있는데 전동기로 돌렸을 때 회전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번 가는데 답이라고 좀 쓰시고요. 요거는 변하지 않는 문제니까 여자 전류는 극수가 많아지면 전격 전류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물어봤는데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극수가 증가하면 극수가 증가할수록 역률은 낮아지고요. 극수가 증가하면 그 매극매 상당 도체수가 적게 되면서 여자 전류의 비율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이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 기출 문제에서. 그래서 답으로 좀 체크해서 보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6번인데 브러쉬를 이용하여 회전 속도를 제한하는 전동기를 물어봤는데요. 우리 반발 전동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반발 전동기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얘도 좀 출제가 돼요. 가끔 아트킨손형 전동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톰슨 전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리라고도 하고 테리라고도 해요. 테리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앞 글자를 따면 톰과 제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7번 문제 가보도록 할 건데 단상유도 전동기가 나왔고요.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우리 단상유도 전동기는 단상 유도 전동기, 인덕션 모터입니다. 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가 큰 거에서 작은 순서, 그거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 있고요. 우리 항상 외울 때는 기동이 시작점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분산 기동형이 있죠.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드리면 모노사이클릭형이 있어요. 모노사이클릭형. 얘가 이제 가끔 추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반, 콘, 분, 세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모노사이클형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맨 끝쪽에다가 집어넣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자가 두 개니까 기동이 항상 시작이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고 우리 반발 기동형은 뭘 단락해서 기동한다고 했어요? 브러쉬를 단락해서 기동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은 분산 기동형하고 구조는 똑같은데 콘덴서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콘덴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은 기동 토크가 크고 역률이 우수하고 뭐 소음이 작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분산 기동형은 회전 방향을 반대로 회전시킬 수 있는데 두 개의 권선을 갖다 맞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 아래 내부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권선을 맞바꿨을 때 역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7번에 답을 찾게 되면 반콘 분쇄 해가지고 모노사이클릭형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8번 문제. 일정한 부하에서 역률 1로 동기전동기를 운전하는 중 여자를 약하게 하면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우리 위상특성 곡선 얘기가 되겠죠. 우리 동기조상기에서 여자 전류를 이용해서 뭐 V곡선이라고도 하는데 여자 전류를 이용해서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특성곡선 여기를 전기자 전류 IA 여기를 계자 전류 IF라고 하고요. 그래서 역률이 1로 기준을 잡은 상태가 되겠죠. 코사인 스타 무부하 상태니까
그때 이제 출력 변화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V곡선 형태로.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자를 약하게 했으니까 여자 전류를 감소시키면 L로 작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C로 작용이 되는 거고요. 리액터 콘덴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이 나오는 얘기고. 그러면 여자 전류를 감소시켰으니까 L로 작용되니까 뭐 지상 성분이 발생되는 거죠. 지상 전류.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면 무조건 증가예요. 무조건 증가입니다. 무조건 증가. 뭐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 전류가 감소가 되면 L 작용, 리액터로 작용이 되니까 지상 전류가 발생되고 전기자 전류는 여자 전류가 감소하든 증가하든 무조건 증가한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약하게 하면 지상 전류가 되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60번 순서대로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59번 문제 여기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59번입니다. 4극이 7.5kW 출력값이 되는 거죠. 요거를 와트로 환산하면 7,500W가 되는 거고요. 200V 60Hz의 삼상유도 전동기가 있고 전부하에서 2차 입력이 7,950W래요. 그러니까 와트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 한 거고요. 7.5를 킬로와트를 와트로 환산하면 7,500W가 되겠죠. 2차 효율 물어봤고요. 기계소는 130W라고 했네요. 그럼 2차 효율 공식은 4가지가 있죠. P2분의 P0. 단 기계손이 주어지면 기계손을 더해서 전체 출력을 잡아주면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입력인데 입력을 안 주면 우리 출력 플러스 손실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지금은 입력을 준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은 또 많이 출제가 되는 1-S가 있고요. 또 NS분의 N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메가 S분의 오메가가 있겠죠. 그래서 동기각속도분의 회전자각속도 이렇게 읽어줍니다. 네 번째는 공식만 나와요. 공식만. 가끔 이제 출제자가 오메가 제로라고 줄 때도 있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걸로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P2가 입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력은 얼마냐면 7,950W가 되겠고요. 출력은 출력이라고 안 줘요. 입력은 입력이라고 지금처럼 주는데 출력은 안 줍니다. 출력이라고.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출력이야. 그래서 7.5kW니까 와트로 환산하면 7,500 되겠고요. 플러스 기계손이 주어졌으니까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100 해주면 효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96%가 나와요. 96%.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효율도 계산 문제 잘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0번 한번 볼 건데 이거 답이라고 일단 쓰시고요.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 중 중권 권선에서 뒷피치가 앞피치보다 큰 경우를 물어봤잖아요. 뒷피치가 앞피치보다 큰 경우 이걸 우리가 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은 가끔씩 출제가 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또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기출문제에도 보면 거의 없어요. 거의 신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답으로 보시는 게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회까지 문제 풀이를 해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작년 3회차 문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